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도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빅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역대급 시장입니다. 그 역대급 시장의 리플 XRP는 과연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반은 과연 무엇일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요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시장은 계속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며 순환 상승을 이루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리플 홀더분들은 유독 움직이지 않는 가격 때문에 많이들 실망하고 계실 텐데, 이거에 또 리또 속이는 뭐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해드릴 건 현재 재미없는 무빙을 보여주는 XRP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부터 체크해볼게요. 최근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벤 암스트롱이 바보들만이 XRP를 판매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시세에 좌절감에 휘둘려서 XRP를 판매하는 게 굉장히 충동적이고 비생산적인 걸 강조하면서 XRP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관점을 분석해보면 일단 시장이 현재 상승장에 들어선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전 주기의 상승장이었을 때 한창 순환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상승이 끝난 후 이더리움은 2에서 3개월 뒤에 출발을 했었던 것처럼 XRP 역시도 다른 코인들이 상승이 끝나고 난 뒤 상승이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이고, 더불어 XRP가 1월 말쯤 에 도달하면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만약 XRP가 1월 말에 상승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저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리플이 지금껏 이뤄왔던 기술력과 생태계, 그리고 앞으로 이룰 여러 혁신들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게 예전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로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했던 이야기가 있죠. 그 비트코인이 현재 이만큼의 가치를 이룰 줄 알았다면 당연히 꾸준한 물량을 보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리플 XRP 역시도 미래 5년 뒤, 10년 뒤 다시 돌아본다면 그 가치는 가히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지만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더해주는 소식으로 이번에 리플의 최대 파트너 중 하나인 SBI 홀딩스가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XDC 네트워크 전문 회사인 트레이드 파이넥스와 파트너십을 발표했거든요. 이들이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XDC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향상시키고 특히 무역 금융을 강화하고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력 이니셔티브인 SBI XDC 네트워크 APEC을 설립한 건데, 여기서 XDC 네트워크는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채권 및 거래 문서와 같은 유형 자산을 토큰화하고 디지털화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용하면 글로벌 무역 운영을 간소화하고, 또한 네트워크는 비공개 및 공개 설정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제공할 수 있죠. 이 소식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리플이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생태계 확장을 진행할 때 큰 역할을 하며 핵심적인 도움을 준 게 SBI 홀딩스거든요. 이런 SBI 홀딩스가 APEC 지역에서 국경 간 결제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이런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된다면 나중에 자연스레 이 연결 통로에 리플 XRP 역시도 연결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APEC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송금 통로를 확장하고 있는 리플이 관련 시장을 더욱더 확실하게 주름잡을 수 있는 기반이 더 생긴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리플의 전망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고, 또한 SBI가 60%, 리플랩스가 나머지 40%를 보유하고 있는 SBI 리플 아시아 법인이 작년 초에 조인트 벤처를 발표하면서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었는데, 이번 달부터 동남아시아의 은행 계좌에 리플의 XRP 지원 송금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 XRP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해부터 리플은 공격적인 생태계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일전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테라, 루나 사태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법원 판결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루나가 만약 재판 과정에서 증권이라고 판결받으면 리플 XRP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었는데, 실제로 루나를 미 법원은 증권이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XRP의 증권성에 대한 여부가 다시금 걱정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 법원이 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한 이유를 살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테라폼랩스와 권도영이 반복적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했다라는 거죠. 당시 권도영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UST 소지자들은 2021년 3월부터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앵커 프로토콜의 토큰을 예치할 수 있었고, 권도영은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고, 목표 수익률은 연 20% 고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법원은 권도영이 투자자에게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 개발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담당 판사인 라코프 판사는 UST, 루나, 더블루나 등의 소매 판매가 투자 계약으로서 테라폼 랩스와 관련된 하위 테스트를 충족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리플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리플은 이런 과대 광고를 한 적이 없죠. 엄청난 수익을 선사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애초에 리플 사건 담당 판사인 토레스 판사가 리플사와 비기관 구매자들의 존재하는 리플 토큰 XRP에 대한 투자 계약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지었기 때문에 리플 사건과 루나 사건은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리플 XRP의 증권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리플 사건과 루나 사건의 처리 방식에서 법원이 차이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 어떤 것이 증권이 되는 기준이 되는지 선례를 남긴 거라고 볼 수도 있어서 시장에 명확성을 주는 한 걸음을 기분 좋게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제일 기대되는 핵심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XRP ETF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진을 보면 이건 CNBC의 TV 캡처 화면인데 여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까지 세 가지 코인들이 보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관리사 그레이스케일의 후원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이에 따라 주요 암호화폐와 함께 XRP 가격 표시를 후원하기로 한 그레이스케일의 선택이 XRP ETF를 추구할 수 있다는 추측들이 다시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레이스케일의 XRP ETF가 가능한 이유는 일단 그레이스케일은 이전에 XRP, 트러스트 및 GDLC 제품에 XRP를 포함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 물론 SEC에게 리플이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다시금 디지털 대형주 펀드에서 XRP를 제거하긴 했지만 지금의 XRP는 다르죠. 현재 XRP는 미국에서 명확한 규제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의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없어진 것이라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 광고처럼 이미 ETF를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다음은 자연스레 XRP ETF를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XRP ETF에 관련해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가 실현되고 나면 자연스레 추진될 것이라고 개인적인 브리핑으로도 여러 번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위기 반전 및 시세 상승은 크게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 긍정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마무리로 이번 연도에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ETF, 리플 소송의 방향성과 미국의 대선까지 정말 시장의 판도를 바꿀 그런 여러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역대급 시장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린 만큼 이번 연도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시기 바란다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